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횡령 사건은 굉장히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건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격리가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집행유예라던가 이렇게 됐었는데 3년간 관리비 1억 2천여만 원 횡령 혐의 격리 실형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3년간 관리비 1억 2천여만 원 횡령한 격리가 실형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아파트 격리 지원이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위조해서 3년간 관리비 1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수원인가 봐요. 수원지방법원인 걸 보면은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및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격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어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분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454회에 걸쳐 관리비 1억 2천여만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네요. 방법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 다음에 걔를 취소를 하고 더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하고요. 세금 영수증을 위조해서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관리비 출금 결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걸 다 갚았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초범이고 또 횡령기간이 장기간이고 장기간이었는데 초범이었지만 횡령기간이 좀 길었고 금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기 때문에 1억 얼마라 그랬죠? 1억 2천여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서도 위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실형을 살게 된 것 같아요. 특히 다 갚았으면 솔직히 말하면은 아마 집행유예가 나왔을 것 같은데 횡령금 중 3천만 원 상당만 변제되었을 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직 1심이니까 아마 2심이랑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실형이 나올지 아니면 다 갚고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형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아파트 격리 횡령으로 위탁사 손해 소장 책임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관리 주체가 위탁관리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사, 그 다음에 자치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관리소장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격리가 횡령을 하게 되면 위탁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 다음에 위탁사에서 누구한테? 관리소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죠. 격리랑 관리소장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격리 횡령으로 위탁사가 이제 소장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소장이 횡령 사실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면서 소장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파트 격리가 관리비를 2억 넘게 횡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광주지방법원이고요. 그 여수에 있는 아파트 소장을 상대로 위탁사에서 제기를 했겠죠. 격리가 관리비 계좌에서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해 14일 동안 10회에 걸쳐 2억 7,100만 원을 횡령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아주 단타로 했네요. 그는 이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을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5개월 만에 일을 시작하고 5개월 만에 14일 동안 10회에 걸쳐서 2억 7,100만 원을 횡령하셨대요.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약간 놀랐네요.
어쨌든 C씨를 고용한 위탁사는 입대위에 대위 변제금 1억 6,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 변제 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했고, A사는 B 소장이 2주 동안 C의 횡령 행위를 방치한 과실로 입대위에 대위 변제하는 손해를 입었다.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6,5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길게 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길게 했거나 그랬으면 이분이 이렇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14일 동안에 10회에 걸쳐서 이거를 횡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 재판에서도 이거를 좀 인정하지 않고 약간 봐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죠? B 소장은 입대위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C씨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 출금 업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계좌 도장을 C씨에게 줘 출금 업무를 일임했다고 주장했대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하네요. 왜 진짜 이 도장을 C씨에게 준 건지. 원래는 우리는 그 전표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출금 전표에다 도장을 찍어갖고 주잖아요. 근데 진짜 계좌 도장을 C씨에게 줘가지고 너가 다 찍어라 이렇게 얘기한 건지. 또 A사는 B 소장은 입대위 계좌에서 출금 알람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인 출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원래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이면 그 소장님 그 핸드폰 번호로 알람이 가도록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렇게 알람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인 출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거를 이제 주장을 위탁사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김 판사는 B 소장은 계좌에서 8천만 원이 아파트로 출금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그 내용은 입대위가 작성한 운영 자금 청구서에 부합한다며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B 소장이 C의 횡령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무슨 말이에요? 8천만 원을 찾았다. 요 얘기가 아파트로 출금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8천만 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인식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B 소장과 C씨 2명뿐이어서 두 사람의 출금 업무를 위해 함께 은행에 방문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상주할 인원이 없게 되고 B 소장의 과실로 인해 A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역시 지금 보면은, 근데 이분은 다행히 보세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일단 감옥은 안 간 거죠. 1년 6개월에 2년이니까. 당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C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해 선고했다. 무슨 얘기예요? 돈 갚았다는 거죠. 그죠? 피해자가 입자 대표 회의니까 갚았다는 걸로 보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죠. 첫 번째는 그 격리분이 실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요 두 번째는 관리소장님이 책임 소지가 없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만약에 진짜 앞에 분처럼 오랫동안 5년 막 10년 이렇게 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이 내용을 안 봤다면 소장님의 책임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14일 동안 굉장히 짧고 굵게 치고 빠졌네요. 2억 7,100만 원을 횡령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앞에 분은 오랜 기간 거의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돈을 빼돌린 거고, 이분은 짧게 그리고 10회에 걸쳐서 빼돌린 거고, 그리고 또 차이가 뭐가 있죠? 그분은 돈을 못 갚았고요. 앞에 분은. 뒤에 분은 돈을 갚아서 갚았는지 아니면 어쨌든 그 위탁사에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앞에 분에 대해서는 실형이 떨어졌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격리분들은 이런 한 장 맞추기도 정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분들 외에 어디에나 나쁜 마음을 가진 격리나 직원이나 회장이나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들이 항상 이분이 업무를 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료를 바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행을 다녀오시면 이분이 정말 김말동한테 보내야 될 걸 김말동한테 보냈으면 맞는 거잖아요. 동명이인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회사로 보내기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큰 돈은 다 회사로 이름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경리들이 업무를 보고 나오면 그 자료를 소장님들이 확인만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리분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소장님들이 한 번 더 걸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